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경매 물건에서 MPL 물건을 골라서 분석하고 그리고 수익, 예상 수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색과 분석에서 경매 물건의 검색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할 때 첫째는 우리는 지역적인 거를 많이 한번 함축시킵니다. 뭐 경북, 경남, 경기 또는 경기에서도 좀 더 세분화 들어가서 일산인지 용인인지 또는 수원인지를 우리는 축소시켜 나가겠죠. 두 번째는 물건의 종류입니다. 나는 아파트를 보고 싶다. 나는 주택을 보고 싶다. 난 공장을 보고 싶다. 또는 땅을 보고 싶다. 이렇게 물건의 종류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본금이 넉넉하다면 큰 물건도 보고 작은 물건도 보겠죠. 금액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고 내 자본금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범위를 지정해서 본다면 수월하겠습니다. 감정 가격으로 또는 최저 가격으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가지고 본다 그러면 물건들이 많이 함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 물건을 어느 정도 함축시켜서 찾은 다음에 그 물건이 개인이 MPL로 매입이 가능한 물건인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요거는 대입연재 되겠다. 또는 요건 유동화로 넘어갔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네. 또는 MPL 대부 법인으로 넘어갔다. MPL 대부 법인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개인이 매입을 할 수 있겠죠. 또는 근저당권자가 개인이다. 그럴 경우에도 개인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가 가능한 물건인지 MPL로 접근이 가능한 물건인지를 여기에서 한 번 더 추려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물건들이 많이 축소되겠습니다. 그럼 한 예로 다세대 빌라를 하나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70.13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여기가 21평이 된다면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별도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빌라입니다. 감정가가 1억 7천인데 4번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5,831만 원이 나옵니다. 이 물건이 정말 MPL이 접근이 가능하고 괜찮은 물건이라 한다면 수익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조사해 봐야겠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건 처리 내역을 들어가 보면 2021년 2월 3일 날 채권자, 근저당권자의 변경 신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게 어떤 대부업체로 넘어갔던 아니면 개인으로 넘어갔던 유동화로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2021년 2월 25일 날 보니까 이거를 근저당권 이전 받은 회사에서 열람 신청서를 했고요. 그 다음 2021년 3월 17일 날 연기 신청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원 대출 은행에서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물건 처리 내역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과 MPL 권리 분석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이나 MPL 권리 분석이나 권리 분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권리 분석과 MPL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권리 분석은 포인트가 다릅니다. 경매 권리 분석만을 중요시 알고 그것만 체크해서 MPL을 접근한다면 낭패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MPL 권리 분석, MPL에서 중요시 다루는 부분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우리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배당을 다 받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배당을 다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겠죠.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소액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배당을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당을 다 받게 된다면 명도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액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다 받지 못하고 또 정말 많이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명도가 조금 어렵겠구나. 우리는 미리 한번 짐작을 할 수 있고 각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2월 22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때 항상 말소 기준 권리부터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임차인을 본다면 2018년 9월 18일 날 임차인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신경 써도 되지 않는구나 하고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다면 전입일자가 2020년 1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임의 경매 신청한 날짜가 2020년 1월 10일인데 이거보다 늦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전입을 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도 후순위이죠. 그런데 확정일자가 2019년 8월 30일입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확정일자가 더 빠르고 전입일자가 늦습니다. 물론 배당 요구 신청은 했습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은 받지 못합니다. 여기 전입일자가 확정일자와 똑같다면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일자, 확정일자 우리는 하나하나 체크해야겠습니다. NPL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NPL은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일단은 배당의 업무가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앞선 선순위 채권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순위 채권들을 체크하고 금액은 얼마이고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 비용. 경매 비용은 제일 먼저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액 임차인. 그 다음 임금 채권. 자, 소액 임차인이라면 이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가는 분인지 돈을 못 받아가는 분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당해세. 당해세 나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받아간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당해세라고 모두 내가 먼저 나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당해세라고 교부 청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 먼저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내가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본다면 당사자 내역에서 보면은 우리 승계인 유하고 주주주주하고 이렇게 이름이 참 깁니다. 근데 채권자가 효하고 어떤 채권자가 선 먼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유라고 시작하는 이 회사가 이 채권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승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차 누구누구 또 임차인 김 누구누구라고 두 세대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해세의 가능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압류권자 있고요. 교부권자가 있고 교부권자가 있습니다. 자, 이 교부권을 우리가 당해세의 가능성이 3건이 있지만 이 3건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지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자, 앞에서 이런 모든 물건도 검색하고 권리 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NPL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수익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예로 앞에 물건 제가 보여드린 거를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가가 1억 7천입니다. 그 다음 이 물건의 시세는 1억 7천 내지 1억 8천입니다. 근데 이 물건의 채권 원금은 1억 2천입니다. 근데 채권 최고액은 1억 5천 6백입니다. 근데 이게 4번의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5,831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 여기에서 NPL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이 물건을 갖고 예상 분석까지 다 뽑아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뽑아놓은 예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채권 매입가를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낙찰가를 1억 4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1,400만 원을 잡았고요. 매매가
이 물건이 시세가 1억 7천, 1억 8천을 가지만 이분은 급매로 그냥 처분한다는 마음으로 1억 5천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은 5,600만 원이 납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41%가 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약간의 경비가 더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적어도 4,500 이상의 수익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장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본다면 NPL 시장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PL 시장이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호황기를 준다면 이게 금방 사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준비하셨다가 그때 많은 수익을 내시고 부자 되시기를 저희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